이번 문제가 A가 지금 1보다 크다일 때에 A가 1보다 크다일 때에 수열 AN분의 1의 극한이 자 0에 수렴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무한대분 1은 그쵸 극한값 0이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자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요런 이미 많이 이제 실력이 터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그쵸 K하고 엡실론을 어떻게 엮어 놓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하는 방법을 보고 이해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된답니다. 자, 먼저 A가 1보다 크다이므로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번 선생님 적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 플러스 B를 A라고 두면 그쵸?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 플러스 B를 A라고 두게 되면 B는 0보다 크다가 되죠. 일단 이렇게 일단 우리가 둘 수 있답니다. 이렇게 뒀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N이 보이니까 그러면 A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 플러스 B의 뭐하고 같고 n승과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소위 1 플러스 R의 n승하고 1 플러스 R의 n하고 자, 요 놈하고 요 놈의 크기는 항상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은행의 이율 계산할 때 요 놈은 뭐다? 복리죠, 복리. 요 놈은 단위랍니다. 복리가 단위보다 항상 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동식은 요 놈과 요 놈에 관한 부동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상식적으로. 요 놈은 항상 요 놈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 플러스 B의 n승이 곧 A의 n승인데 요 놈은 1 플러스 NOB하고 비교했을 때에 요는 복리 형식, 요는 단위 형식이니까 요 부동식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될 부동식이랍니다. 그렇죠? 요 놈은 요 놈보다 항상 크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본 정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AN 승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니까 AN 승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을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요 형식에서 AN과 엡실론을 엮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요 놈을 이렇게 적었는데 결국 요 놈은 AN이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떼고 AN분 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엡실론보다 작다라면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요 위에서 세우는 작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걸 변경해 나간답니다. A의 n승은 결국 1 플러스 B의 뭐하고 같으니까 n승하고 같으니까 AN승분의 1은 1 플러스 B의 n승분의 1과 같답니다. 그런데 요식 양변을 역수치하게 되면 요 놈의 역수값은 요 놈의 역수값보다 이제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NB분의 1은 1 플러스 B의 n승분의 1보다는 크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분모는 분자가 동일할 적에는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가 커지죠. 그럼 여기서 1을 탁 떼버리면 NB라고 적게 되면 틀림없이 요 놈은 요 놈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보는 학생이 선생님처럼 이걸 이렇게 세워서 바로 정리한다는 거 이거는 힘들죠. 여러분들 요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를 보고 여러분이 끄떡끄떡 이해만 해도 대단히 여러분들 좋은 머리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요 놈 여기에서 엡실론을 바로 엮지 않고 요 놈을 요렇게 변형하고 요 놈을 다시 요런 관계로 요 놈과 요 놈을 다시 요런 관계에 해놓고 여기에서 엡실론을 이렇게 엮는답니다. 우리는 결국 요 놈보다도 요 놈하고 요 놈이 같고 요 놈보다도 요 놈이 크고 요 놈보다도 요 놈이 더 크고 그리고 요 놈이 요 놈보다 더 크게 잡아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고 요 놈이 요 놈보다 큰데 요 놈이 요 놈이니까 요 놈이 결국 요 놈보다 크고 요 놈이 요 놈보다 크니까 만약에 엡실론이 요 놈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 놈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전체 모두인 엡실론이 요 놈분의 1, 요 절대값보다 엡실론이 그죠? 크다. 즉 엡실론보다 요 절대값이 작다라고 그죠? 구도를 잡아준 거랍니다. 그럼 우리의 갖는 요거랍니다. 요거. 어떻게 우리가 n하고 엡실론을 엮을 것인가 요 단계에서 엮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양변의 b를 곱해버리면 요 놈이 n분의 1은 b 엡실론이 되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결국 n은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님이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의 아우인 k도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엮어주면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말들 여러분 책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놈의 답을 적어 봅시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답을 적어보면, 자, 이 수렴의 정의의 틀에 맞춰보면, 임의의, 자, 뭐라고요? 임의의 뭐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그쵸? K 값을 생각하는데, K를 V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K를 V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그쵸? 만족하는, 뭐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그쵸? 택하면,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에 대하여, 이렇게 했죠. N에 대하여, 우리가, 선생님이, 그쵸? 요 부분을 살짝 지우고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N에 대하여. 우리는 AN 승분의 1 빼기 제로라는 것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분의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보여야 된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요 놈은 결국 요 놈하고 똑같고, 요 놈은 뭐와 똑같고, 그쵸? 요 놈하고 똑같고, 그리고 요 놈은 결국 뭐하고 똑같다? 그쵸? 자, 요 놈은 결국 MB분의 뭐보다? 1보다, 그쵸? 작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요 놈은 요 놈과 같고, 요 놈은 요 놈과 같다 했는데, 여기 다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은 건너뛰고, 요 놈이 요 놈보다 작은데, 요 놈보다 더 작으니까, 이제 요 놈, 그쵸? 요 놈이 요 놈보다 작다라고 적었답니다.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요런 전제 하에서 과연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은가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놈을 뭐라고 했죠? n이 k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 n이 k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사실로부터 엮어내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양변에 b를, 그쵸? b를 곱해보고, 양변에 b를. 그럼 mb는 bk보다 크다가 되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n분의 b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작다? 그쵸? bk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양변에 b를 곱하면 nb는 bk보다 크가 되고, nb는 kb 내지는 kb라 씁시다. 헷갈리니까. nb는 kb보다 크고, n분의 b는 kb보다는 작다. kb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n분의 b라고 하는 것은 kb분의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엮어놓은 요 식에서 우리가 자 k를 b 엡실론분의 1보다 작다라고 잡았다. 이 말은 양변에 b를 곱하면 bk는 엡실론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bk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bk분의 1이 결국 엡실론보다 뭐다? 작다가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k를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도록 자연수 k를 정해주게 되면 n이 k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놈에서 an 승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요 놈이 요 놈이고 요 놈이 요 놈인데, 요 놈이 요 놈보다 작은데 요 놈이 요 놈보다 작다인데, 요 놈이 요 식은 곧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a가 1보다 클 때에 an승분 1이라는 것은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뭐한다? 결국은 우리가 증명한 셈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자신 있는 분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난 뒤에 스님 강의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 Rn승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봤답니다. 이제 0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제 무엇에? 우리가 수렴의 그 데피니션에 맞추어서 한번 적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놈도 우리가 조금 보조적인 이제 그 식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 말은
절대값 R을